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파티나 모임 한가운데 앉아 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완벽한 이질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워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을 남들과는 다른 렌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근원적인 소속감의 부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은 인류의 의식 진화를 이끄는 특별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고뇌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칼 융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며 유독 집단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이 겪는 소외감이 결코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심리적 분화라는 더 높은 단계의 의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융이 말한 집단사고 또는 군집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하는 생각을 하고 대중이 믿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기 어렵고 정해진 성공의 공식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라고 질문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공허함을 느끼며 권위 앞에서 본능적인 저항감을 느낍니다. 마치 인류학자가 낯선 부족을 관찰하듯 한 걸음 떨어져 인간 사회의 기이한 규칙과 행동들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융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의식의 정찰병이라 보았습니다. 대중이 아직 들어설 준비가 되지 않은 미지의 심리적 영토를 먼저 탐험하는 선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8가지 신호에 깊이 공감한다면 당신은 칼 융이 말한 진정한 개인이 되어가는 첫 번째 신호는 패턴 인식 능력의 과부하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연결고리, 시스템,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깨어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사람의 말과 그가 내뿜는 에너지가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혹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사실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유지시키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꿰뚫어 봅니다. 대중적인 믿음이나 유행이 사실은 사람들을 무의식 상태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간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편집증이나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융이 말한 우월한 지각력, 즉 하브이된 현실 너머를 보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당신이 발견한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강하게 저항하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에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마주하기 불편해하는 진실을 비추는 불편한 거울 같은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가정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고독을 통한 회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의 자극이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반면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온전해짐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내향적인 성격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내향성이라 부르며 그는 고독은 나에게 치유의 셈이며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썼습니다. 당신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감정적 간섭 없이 온전히 당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역할을 연기할 필요 없이 당신의 경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이러한 고독의 필요성을 병적으로 취급합니다. 당신은 아마 사회성이 부족하다, 우울한 거 아니냐, 인생을 즐길 줄 모른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융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분화된 개인에게 고독은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독 없이는 타인들의 무의식적인 투사, 즉 정신적 오염에 압도당해 자신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권위에 대한 본능적 저항입니다. 이는 단순히 반항하기 위한 반항이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에 가깝습니다. 융은 개인은 언제나 부족에게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투쟁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투쟁의 일부는 눈앞의 권위가 진정한 지혜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통제와 조작에 기반한 것인지를 간파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아마 살면서 상사, 교사, 혹은 이는 당신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혜나 도덕적 권위가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현명한 통치자의 원형, 즉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천적인 이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정신은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세속적 성공이 주는 깊은 공허함입니다. 이것은 융의 통찰 중 가장 혁명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분화된 개인은 사회가 정의하는 일반적인 성공에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향이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화된 개인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종종 사회가 원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좋은 성적, 승진, 경제적 안정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었을 때 오히려 마음속은 텅 비어버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배은망덕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외부의 성취만으로는 온전함을 향한 갈망을 채울 수 없다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당신은 성취 불쾌감이라고 부를 만한 기묘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면 할수록 당신은 진정한 자아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승진을 축하하지만 당신은 속으로 죽어가는 느낌이 들고 친구들은 당신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당신은 왜 이렇게 공허한지 의문을 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진정성을 희생하고 외부 시스템에 적응했을 때 치러야 하는 적응의 대가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무의식적인 감정적 교감 능력입니다. 당신은 마치 스펀지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종종 당신 자신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말이죠. 융은 이를 신비적 참여라고 불렀는데 이는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에 흐르는 긴장감, 숨겨진 갈등,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을 즉시 감지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 상태를 통해 진실을 알아차립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분노, 두려움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생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능력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장소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 완전히 기력이 소진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의 홍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리적 경계는 유독 투과성이 높아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무방비하게 빨아들이는 감정 스펀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이나 사교 모임이 당신을 그토록 지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감정까지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번째 신호는 상징적 사고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문자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당신은 현실을 상징, 은유, 그리고 원형적 패턴을 통해 인식합니다. 융은 상징은 무의식의 표현인 동시에 의식이 만들어낸 가장 높은 직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꿈,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등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신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상징적인 형태로 영원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당신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영웅의 여정과 같은 서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상징적 사고는 사실 융이 더 진보된 형태의 의식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문자적 사고가 사물의 표면을 다룬다면 상징적 사고는 현실을 지배하는 더 깊은 구조를 인지합니다. 당신은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복잡한 심리학적, 영적 개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정치나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원형적 패턴을 꿰뚫어 봅니다. 7번째 신호는 성장을 위한 혹독한 시련입니다. 융은 분화된 개인이 반드시 무의식과의 조우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렬한 정신적 위기의 시기이지만 당신에게는 궁극적으로 더 큰 온전함으로 이끄는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융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다.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피해 다니는 자기 자신의 어두운 측면과 현실의 이면을 직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우울증, 불안, 실존적 위기, 영적 비상사태, 혹은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간 깊은 상실과 같은 인문적 위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에 의해 부서지는 것과 달리 당신은 그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변롱되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작위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융이 말한 의식의 대가, 즉 평범한 인식 수준을 넘어 진정한 자아로 발전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가장 눈부신 돌파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신호는 세상을 향한 치유의 소명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한계를 넘어 발전하도록 돕고 싶다는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을 느낍니다. 융은 분화된 개인이 자연스럽게 개성화의 매개자가 된다고 발견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강박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통찰을 나누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다른 사람들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교사, 치유사, 예술가, 작가 같은 역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들이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는 의식의 촉매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융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소속감의 부재는 결함의 증거가 아니라 진화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집단적 한계를 넘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당신의 다름을 없애고 억지로 세상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고유한 본성을 존중하면서 당신 주변의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남다른 의식은 선물이자 동시에 책임입니다.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독감은 개인적인 고립이 아니라 진화적 긴장감입니다. 당신은 아직 집단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은 불편하지만 심리적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 맞추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이 꿈꾸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소속되지 못함의 여정은 사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며 그 여정은 단지 개인적인 것을 넘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도 합니다. 이 깊은 이해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